자, 우리 5월입니다. 뭐 했다 5월이에요, 그죠? 5월 가이드도 이제 사실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평 대비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5월은 조금 6평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렇죠? 하기 전에 우리 얘기해 볼까요? 우리 4월에 제가 뭐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냐? 이거부터 해봅시다. 4월의 목표는 이제 피지컬 얘기였죠. 그죠? 그러니까 뭐였냐면 제가 문제를 만드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사실은 간단한 내용인 게 문제 구성은 알다시피 이렇게 돼 있죠. 요건데 만약에 이게 기출이었다 쳐요. 그러면 저희가 12월부터 3월까지 했었던, 그러니까 12월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12월부터 공부를 했다 쳐요. 12월부터 이제 3월 중순까지 공부를 했다면 이제 개념을 아마 했겠죠. 그럼 개념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봤었던 거냐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에 해당하는 소재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렀다면 이제 현재 3월하고 4월을 지나오면서 저랑 이제 뭐 예를 들어 피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피크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거였을까요를 생각해 보면은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체크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거쳐왔고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자료들은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의 변형의 형태였을 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였지. 그래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료가 어떻게 변천사를 거쳐왔는지 혹은 그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이 어떤지, 그리고 선지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기출 분석을 통해 차근차근 해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기출 하나하나를 뜯어봤을 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6평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거의 인사이트를 문제를 보면서 똑같이 얻으면 되는데 실제로 문제가 새로이 출제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기존의 기출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느껴지죠. 특정 소재나 특정한 문제를 섞어서 새로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 하나나 소재 하나를 추가를 해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문제를 제가 왜 피지컬을 기르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이게 새로운 기출이에요. 혹은 새로운 문제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문제는 결국에는 다 어디서 베이스를 가져가는 거야? 베이스는 얘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우리는 역으로 이 문제 출발한 거였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으면 좋다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만약에 이게 6평이야. 그럼 분명히 지금까지 나왔던 기존의 기출들, 소위 작수라든지 재작수라든지 혹은 작년에 나왔던 평가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6평을 가지고 또 뭔가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뭐가 나오게 될 거야? 수능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그만큼 6평은 그만큼 중요한 시험입니다까지 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4월 달에 해야 되는 짓거리는 결국에는 뭐였을 거냐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 자체를 길러서 하나를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모든 문장과 모든 자료가 해석이 되고 내가 이해를 했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레벨이 돼야 그 기출은 실제로 분석이 되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풀고 채점한다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죠? 풀고 채점을 해서 오답을 한다? 아니에요. 모든 문장에 대한 모든 의미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실관계를 나열하고 있는 이 문장에서 대체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혹은 범위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선지의 구성 확률은 0% 아닌 100%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회점,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 논리 자체가 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이 B급 파트원스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돼야 6평을 갈 수 있어요. 선생님 진도가 느려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피지컬을 길러놓으라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돼야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어려운 문제를 풀더라도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게 4월 달에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이고 아직도 하고 있다면 5월까지는 피지컬을 기르는데 총력을 지으세요. 총력을. 무조건 피지컬이 제일 중요해요. 기초 체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기초 체력이 되어줘야지 그 다음에 스킬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시는 실전 감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를 많이 푼다? 엔젤을 많이 푼다? 도움 되죠. 도움 돼요.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길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을 길렀어요. 어느 정도 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죠? 우리?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 문제를 해석한 능력, 파악하는 능력. 모든 문장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그 조건들을 내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달라는 뜻이었던 거지. 그래서 기출이 익숙해져라는 것은 결국에는 문장 하나를 만났을 때의 모든 상황들이 딱 맞아. 이 기출을 풀 때는 이러한 논리들이 필요했었어 인 거지.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답을 외워라 혹은 풀이를 외워라가 아니에요. 외워지겠지. 근데 외워진다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외워져야 되냐면 그냥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플로우가 있었어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이렇게 풀면 되던데가 아니에요. 이건 칸수를 세면 되던데. 이 문제는 이 칸수를 세면 무조건 나왔는데. 이게 아니야.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의 접근을 했었어야 했지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외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답을 외워지고 나서 기출분석이라고 제가 기출분석 강의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모든 플로우에 친숙해져야 돼요. 알겠죠? 봐도 새롭게 보이는 기출이어야 된다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4월을 끝났어요. 4월 끝났고 만약에 지금 현재 고3이고 뭐 중간고사를 맞이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중간고사 한 2주에서 3주 동안에는 공부를 좀 못했을 거니까 저희가 이제 5월 중순부터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약 3주 정도 남고요. 지금 현재 N수생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4주 내지 5주 정도가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주에서 5주 사이에 해야 될 것들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한 대충 평균 4주 정도 잡은 거거든요. 한 달 동안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5월의 목표치를 잡아야죠. 그런데 일단은 당장은 저는 이렇게 얘기는 해요. 이제 만약에 4월까지 피지컬을 기르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현재 피지컬을 기르는 중이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길러진 것 같아. 왜냐면 그 피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단원을 타지는 않거든요. 1, 2, 3단원 다 해야지 피지컬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한두 문제를 하다 보더라도 어쨌든 다른 파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피지컬이 늘어나고 있는 중인 거거든. 어쨌든 뭐 전범위를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피지컬이 좀 는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내성 기르기인데요. 봐요. 결국에는 논리가 똑같은 게요.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 하지만 그 새로운 문제도 원본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본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문제는요. 베이스가 됐었던 그 레퍼런스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새로운 문제가 내가 봤던 익숙한 문제의 어느 정도의 변형 혹은 강합한 혹은 상위 호환 버전이 뭐 하위 호환일 수도 있겠죠. 버전이 됐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선생님 제가 새로운 문제만 만나면 틀려요. 혹은 낚시성 문제만 만나면 틀려요. 혹은 특정 시험지만 만나면 틀려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요. 성적이 현재 뭐 예를 들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보통은 뭐냐면은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새로 봐요. 처음 봐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이 얘기해볼까? 지구과학을 비롯한 여러 과목에서요. 어려운 문제는 2개예요. 첫 번째 진짜 어려운 문제가 어떤 거냐면 막 계산이 어렵거나 뭐 자료가 엄청나게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제시한다거나 그죠? 혹은 이제 복잡한 애들이죠. 복잡한 친구들이 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요.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새로 보는 자료들이죠.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 보는 건 아니야. 처음 보는 건 아니야. 근데 본 적은 있는데 그냥 계산이 더러운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언제 하고 자빠져 있어. 이런 느낌 있죠? 그런 거. 근데 보통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지구과학에서 잘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죠. 보통 이런 거 어디서 나타나요? 복잡한 거 어디서 나타나요? 뭐 생명과학, 화학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지구과학도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나오긴 하잖아요. 그죠? 가끔 뭐 계산이 복잡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지구과학은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생성 문제. 뭐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드는 문제 있어요. 딱 보자마자 뭐야 이거, 우와 개쩐다 처음 보는데 와 이거 뭐지? 근데 처음 보잖아요? 그럼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는 어렵다고 느껴요.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의 힘듦은 대부분 당황해서 나오거든요. 그죠? 뭐야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황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가져가야 되는 마인드는 딱 하나예요. 이거 내가 분명히 풀어본 문제고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내가 아는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걸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엔젤을 풀 때의 마인드셋은요 딱 하나예요. 엔젤을 딱 만났어? 그러면 머릿속에서의 마인드셋은 이거예요. 자, 이것을 많이 풀면서 오답을 열심히 하면서 연습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한 문제를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대체 저 문제를 내기 위해서 어떤 기출을 참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엔젤가 아니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평가원식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가져야 되는 마인드셋은 뭐야? 무조건 이건 내가 아는 내용이에요. 내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아는 내용을 분명히 활용해서 문제를 냈을 거야. 그럼 그 아는 내용 중에 내가 무슨 키워드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해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끄집어내는 방법, 키워드가 대체 뭐였을까? 그 키워드에서 어떻게 파생을 시켜서 문제를 출제를 한 걸까에 대한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엔젤을 풀 때는. 알겠죠? 모르는 건 없어요. 그리고 출제 안 된 건 없어요. 출제 안 된 건 지엽이겠지. 그럼 지엽은 그때가 정리하면 돼요. 알겠죠? 자, 만약에 계산이나 자료가 복잡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계산이 어려워서 틀렸어. 그러면 이거는 훈련하면 돼요. 연습하면 되고. 연습으로 시간을 줄여나간 연습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건 해결되는 거잖아. 근데 생소한 건요. 볼 때마다 당황하면 무조건 다 틀리는 거야. 그럼 그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 그지? 그럼 그때마다 뭘 얘기하냐면 이거 내가 분명히 아는 걸 텐데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엮은 거지? 를 계속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는 내용이었는데 처음 보는데 당황을 했어. 그러고 가서 답지를 보니까 완전 억지야. 막. 졸라 억지 쓰는 문제 있어요. 가끔 있거든? 저도 가끔 억지 쓰는 문제 일부러 내요. 왜냐면은 내가 설명하려고. 그런데 억지 쓰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문제 뭐라고 생각하는가? 의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 구분한 능력은 언제 길러지나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중 돼서 조금 문제가 조금 많이 풀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보일 수는 있어요. 좀 억진데? 이런 거 느껴질 수 있어. 그럼 그때 가서 하자고 그거는. 근데 당장은 일단은 내가 키워드를 잘 뽑아낼 수 있는가? 내가 아는 내용인가? 혹은 내가 기출 내에서 어디서 봤던 내용이었는가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파트 하나는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내는 거지. 그것이 보기여도 되고 자료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복잡한 거는 그냥 열심히 연습하면 돼요. 진짜 이거는. 근데 얘보다는 당황하지 않는 연습이 중요한 거죠. 당황은 하지. 당황을 하더라도 내가 이 당황하는 것을 당황스러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파헤쳐 나갈 것인가에만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성입니다. 내성이 뭐예요? 내성이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우리한테는 당연히 이러한 어려운 문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을 때의 당황스러움이겠지. 그럼 그 당황스러움을 계속해서 겪어가면서 뭘 느껴야 된다고? 이렇게 당황스럽더라도 해결이 가능하구나를 느껴야 된다고. 풀 수 있으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풀 수 있으니까 물어봤고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논리를 잘 써가면서 찾아내야지. 찍는 게 아니고. 찍지 마. 알겠지?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5월의 목표다. 뭐? 새로운 문제에 대한 내성들을 길러주는 것이 5월의 목표가 될 거다. 확인하시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시간 줄이기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제 노베야. 노베면 시간을 줄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은. 알겠죠? 시간 줄이기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나 똑바로 보세요. 알겠죠? 근데 유배에 3월 학평을 받고 뭐 이제 5월 지금 제가 사실은 지금 5월 지금 아직 4월이거든요. 찍는 시점이. 근데 5월에 이거 올라가면은 아마 5월 학평을 아직 안 친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5월 학평 아직 안 친 상태니까 5월 학평을 딱 봤어. 근데 5월 학평 봤는데 좀 잘 봤어. 그러면 이제 시간 줄인 연습을 좀 하시는 거지. 연습을 하시는데 애석하게도 지구과학은 평가원 시험이든 교육청 시험이든 시간이 모자랄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 줄인 연습은 나중에 이제 뭐 엔제를 풀든 모의고사를 풀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당장은 1번부터 20번까지 똑바로 가는 연습들, 이걸 좀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두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예요. 시간을 줄이든 말든 이건 내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르는 건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게. 모르는 건 틀려도 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몰랐어. 선생님 까먹었어요. 틀려도 되죠. 틀리고 나중에 복습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아는 걸 틀리는 건 진짜 위험한 거라고. 알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는 거 괜찮아요. 몰라도 되지. 모르는 게 뭐가 죄야. 모르면은 당연히 공부하면 되죠. 근데 아는 걸 틀렸다는 게 더 위험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풀 때 아는 건 다 맞춰야 돼요. 아는 거. 알겠죠?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을 때, 그 20번까지의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아는 것들은 무조건 다 맞겠다 라는 마인드로 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시험지 끝까지 가는 것도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베든 유베든 시험지를 끝까지 가서 내가 풀 수 있는 데를 다 풀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5월 달에는 새 문제를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는데 노베 친구다 혹은 아직 피크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는커녕 일단 기출분석에 똑바로 하십시오. 알겠죠? 5월 말까지 기출분석이 완료가 되고 엔제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어야지 6평을 들어가도 무리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노베 친구들은 일단은 뭐 개념을 아직까지 끝내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6평까지는 개념을 끝냈으면 좋겠고, 혹은 이걸 하고 있다면 제가 피크는 어떻게든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5월 중순까지 마무리한다 치면은 파트 1은 아마 전전주쯤에 마무리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템포를 맞춰서 가야 되다 보니까. 근데 파트 2는 웬만하면은 제 본교재는 곧 끝나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다 다루고 이제 워크북 다 찍으면 제 생각에 5월 초중순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조건 끝냈으면 좋겠고, 이제 유배 친구들은 이제 모의고사. 그죠? 시즌 1인데 아마 공지가 나가긴 할 건데요. 모의고사 시즌 1이 원래는 3회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요게 3회분에서 2회분으로 좀 줄였어요. 왜 그런 거 하니? 한 회분을 뒤로 뺐습니다. 어차피 6평은 어차피 시즌 제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회분으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요 한 회분을 뒤로 넘겨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옮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좀 반영하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뒤로 민 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 2회분 연습하시면서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건 런칭 시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연습을 하되 그 시간은 어차피 줄인다라는 개념보단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있으면 1페이지에서부터 1페이지 5번까지 6번부터 6, 7, 8, 9, 10, 11, 11번까지 12번부터 이제 보통은 1, 2, 3, 3, 4, 5, 6번까지거든요. 그 17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노베 친구들은 그냥 1번부터 끝까지 가면서 아는 것들 먼저 푸시고, 풀 수 있는 거 먼저 푸시고, 그건 다 맞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배 친구들은 천수대로 푸시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15번까지 몇 분 걸렸는지 확인하시고, 16번부터 20번까지 몇 분 걸렸는지 확인하시되
16, 17, 18, 19, 20은 한 문제당 몇 분씩 걸리는지 어느 정도 가이드 잡고 들어가시니 좋기는 좋아요. 요거 한 문제 푸는데 몇 분씩 걸리는가를 생각해보면 제가 일단은 조금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2배수거든요. 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잖아. 30분이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뭐 이렇게 쓰고 난리야. 반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한 문제당 1.5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뒤쪽에 있는 16번부터 20번은 한 문제 충분히 3분까지는 풀어도 되니까 3분 정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긴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3, 3, 3, 3, 3, 15분이거든. 그럼 15분까지 15분 걸려야 돼요. 원래는. 그 16번부터 끝까지 15분 정도 걸리면 좋고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덜 걸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나중 가서 훈련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무리더라도 일단은 한번 노력은 해보시는 걸로 해보고 템포대로 푸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 템포대로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 맞춰주면 제일 좋고 알겠죠? 왜냐면은 특정 파트에 강한 친구들이고 특정 파트가 조금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요거 연습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배 친구들은 시간 확인 하시고요. 노배 친구들은 아는 건 다 맞고 일단은 요거 완강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모의고사까지 할 수 있으면 모의고사까지 하고 알겠죠? 이건데요. 근데 이런 건 좀 있어. 살짝 쓴소리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긴 한데요. 그게 뭐냐면요. 난 6평을 대비한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이야 6평 대비, 그러니까 6평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라고 조언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6평이 중요한 시험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시험이지. 그 6평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냐 못 가냐를 결정난 시험은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제일 중요한 시험은 수능이거든. 그러니까 6평은 수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험인 건 맞으나 6평 자체의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굳이 6평을 엄청 잘 봐서 기분은 좋겠지. 근데 그게 독이 될 때도 있거든, 가끔 가다가. 독이 든 성배가 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거 하시고요. 평소대로 들어가세요. 근데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도 계속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6평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고 저는 그냥 그걸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가이드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타겟이 6평이다? 아니에요. 타겟은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하는 거고 피지컬 기를 거면 피지컬 계속 길러야 되는 거고 연습할 거면 연습해라. 지금부터 시간 줄여 연습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뿐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던 대로 하시는 거고 평소대로 하면 돼요. 내가 그걸 왜 6평 대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을 더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다가 시험장 맞이하면 돼요. 대신 6평을 들어갔을 때의 상황은 좀 다르죠. 6평 시험 날은 뭘 테스트해 보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모든 전략들을 여기서 한번 이제 해보는 거거든요. 전략을. 그럼 그 전략들을 열심히 한번 세워봐야 되는 거죠. 학습이 아니고 시험 날은 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가리의 지식과 그리고 내가 이 시험장에서의 시험지에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식으로 길러낼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식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가 이게 사실 6평 시험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을 떠나서 지식적인 부분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시험장 내에서 내가 최고의 포텐을 낼 수 있을 만한 방식이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거지. 근데 옛날에 이건 그냥 듣기만 해봐요. 옛날에 제가 영어 시험지 관련해서인데 제가 영어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영어 못하지 않아요. 잘해요. 그러니까 수험생 치고는 잘했어요. 지금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영어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저 때는 외국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영어 시험을 딱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퍼펙트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한 시점이 왔단 말이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수할 때였는데 재수할 때
시험지의 운용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지. 왜? 실력은 어느 정도 쌓인 것 같아. 그러니까 유평 시험지를 비롯해서 모든 시험지를, 얘 사설을 보든 뭐 저 때도 덮을 이런 거 보고 뭐 원래고사 같은 거 보고 이랬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뭘 했었냐면, 그땐 덮프가 아니었어요. 대성 모의고사였어요. 대성 모의고사 볼 때마다 뭘 했었냐면 시험지 운용 방식을 바꿔보는 거지. 극단적으로 바꿔본 게 영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해봤냐면, 알죠? 그 듣기 평가할 때 1번부터 쭉 풀면서 쭉 가잖아. 그러면은 듣기 평가 1번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왜 알죠? 그 펄럭하는 소리 났을 때가 보통 답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계속 들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던 거지. 알죠? 자, 1페이지가 있어요. 1페이지 있고 탁 넘기면 이제 2페이지가 있고 3페이지가 딱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1페이지 문제 쫙 있고 2페이지 문제 쫙 있고, 저 때는 17번까지 있었고 18번부터 좀 졸라 틀딱 얘기라서 미안하긴 한데 저 50번까지였거든요. 저희 때는 영어가. 알아요. 나도 지금 45번인 거. 근데 이제 50번까지였어요. 그래가지고 50번까지였는데 33문제였는데 1번을 풀어. 답이 나왔어. 이제 그 다음 또 고민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나의 포텐이 가장 완벽하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한 장을 넘겨서 있는 18번에 있는, 그때 18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주제문제였나 그랬을 거예요. 주제문제를 풀 것인가, 아니면 그 뒤쪽에 있는 어법이나 어휘 문제를 풀 것인가, 혹은 극단적으로 뭐도 해봤냐면요, 뒤로 가서요 빈칸부터 풀어본 적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여기 페이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빈칸 막 찾다가 결국 무슨 짓을 했냐면요, 1페이지를 푸는 동안에 1페이지 답을 딱 냈어. 그리고 제가 최적의 시나리오를 찾은 게 뭐였냐면요, 펄럭거려다 다시 오는 것도 귀찮다 이거야. 시험지를 통째로 뒤집었어. 뭐 풀었단 뜻이야? 장문 풀었어요. 왜냐면 장문이 쉽거든. 글이 기니까. 그래서 아예 통째로 뒤집어서 맨 뒷페이지 10페이지로 가서 장문 풀었어요. 45번부터. 46번부터죠. 46번부터 쭉. 선생님이 읽다가 놓치면 어떻게, 꼼꼼히 보면 되지. 그 정도 기억하잖아. 그런 식으로 운용을 어떻게 할지를 제가, 이거를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시험지 하나당 어쨌든 한 번씩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현역 친구들은 사실 몇 번 안 남았어요. 5월, 6월, 7월, 9월, 10월. 맞죠? 물론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덮프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조금 더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많지 않거든. 근데 N수한 친구들은 기회가 많거든. 그럼 그때그때 연습해보는 거야. 어떤 식으로. 이런 운용 방법, 저런 운용 방법,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내 스스로 임상실험을 하는 거예요. 뭘 만들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순간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슬금슬금 연습하긴 해야 돼요. 왜? 기회가 몇 번 없다니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평시험날 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서 좋겠다. 학습적인 부분은 그때 가서 복습하면 되고, 어려운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근데 이런 난이도로 등장했을 때 난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대처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자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문제를 봤을 때 당황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시험의 전체 흐름에서의 당황스러움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매번 얘기하거든요. 지구과학은요, 지구과학의 과학탐구 지구과학의 성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누군 줄 알아요? 뭔 줄 알아요? 뭘게요? 생각해보래요? 생각해본 적 있어요? 지구과학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누구예요? 난 맨날 얘기하는데 공감할걸? 여기 고3은 공감 못해요. N수는 공감해요. 왜? 시험을 봐봤으니까. 뭐게? 얘예요. 1교시예요. 1교시가 잘 풀리면 끝까지 기분이 좋아요. 수학을 좀 못 봐서 괜찮아. 국어 잘 봤거든. 흐름대로 가는 거야. 아씨, 오늘 국어 잘 봤으니까 갈 수 있겠다. 쫙 가요. 1교시 딱 국어를 딱 조졌어요. 세상을 이제 이렇지. 네. 여튼
이번 시험지는 버릴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이해는 돼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1교시부터 끝까지의 그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템포를 잘 가져가라고. 알겠죠? 운용 능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지구학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 선생님 D부터 풀어도 돼요. 물어본 일 있어요. 아 괜찮아 해봐. 해봐.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요. 다 해봐요. 왜 수능 시험지 아닌데 뭐. 선생님 성적이 안 나서 어떡해. 무슨 상관이야. 성적 안 나와도 말든.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 아 선생님 이번에 제가 운용을 좀 도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수시가 걸렸는데 그건 조금 노력하긴 해야 돼요. 수시 때문에 이 6평 성적을 어느 정도 잘 봐야 되는데 왜냐면 6평 성적을 가지고 보통 수시 원서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중요한 시험인 건 맞아. 성적 잘 받아야지 당연히. 그리고 못 받은 시험은 없잖아. 당연히 시험들은 잘 보면 좋아요. 기분이라도 좋잖아. 근데 그만큼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뭐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기출 분석들과 나의 피지컬들을 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도 맞으나 그 기회뿐만 아니라 시험지에 대한 운용도 어느 정도 연습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을 교육청에서 운용 연습해도 돼요. 6평날 안 해도 돼요. 6평날을 평소처럼 해. 그러다가 7월에 갔을 때 운용 연습해도 돼요. 근데 다만 나중에 모의고사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영어로 얘기를 들었던 건 제 경험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평소처럼 뭐 다른 거 운영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과탐도 거꾸로도 풀어보고 해봤어요. 과탐 뭐 예를 들어 화학시험지 같은 경우 20번부터 풀어보고도 해보고 4페이지부터 풀어보고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진짜로. 근데 결국에는 최선은 처음부터 푸는 게 제일 낫다는 것이지만 저는 영어는 이제 방법을 찾았고 수학도 사실은 주관식부터 또 풀어보고 나 진짜 실제로 주관식부터 풀어본 적도 있어요. 저희 땐 30문제 21번까지 하고 22번부터 30번이었으니까 그럼 21번부터 30번까지 먼저 풀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간 것도 있고 아니면은 중반까지 갔다가 뒤에 갔다가 다시 어려운 걸로 왔다가 어려운 걸 가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지. 물론 이제 그 템포 순서대로 푸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해 보라는 거지. 알겠죠? 이런 거 나한테 묻지 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 네가 알아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제일 중요한 거 그냥 하던 거 하시고 평소대로 하시되 운용에 있어서만 조금 고민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거를 3주 내 4주 동안 연습하시면 돼요. 알겠죠? 모의고사 풀면서 시즌 1 풀면서 내 피지컬들을 충분히 다 늘려놓은 상태로 들어만 가면 됩니다. 알겠죠? 마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첫 번째, 피지컬을 열심히 길러왔으면은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줄인 연습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계속 피지컬을 계속 길러라. 6평 전까지는. 그리고 운용 시험장 갔을 때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2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그 6평 지나면 보통 지쳐요. 제가 4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고사라고 이제 조금 핑계를 대고 공부를 안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겼을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해요. 그리고 보통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타가 좀 오고 5월 달에 특히나 좀 행사도 많고 쉬는 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늘어지거든요. 그리고 6평 특히나 이제 지칠 시즌인 게요. 우리 6평 6월 4일로 밀렸죠, 하루. 6평 6월 3일이 그 쉬는 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쉬는 날이라고 말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뭐 선거날이 됐잖아요. 그래서 쉬었다가 시험을 보다 보니까 조금 많이 텐션이 떨어진 상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날에는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혹여라도 뭐 선생님 제가 20살이 아니지 19살이지 만 19세가 넘어서 투표가 가능한 나이라서 투표를 하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죽여버릴 거야 진짜. 핑계 대지 마. 투표하고 나서 공부하면 되잖아. 그지? 해. 공부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4일이 됐을 때 시험장을 딱 들어갔을 때의 상황 그거 이제 그때까지는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또 6월 가이드를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6월 가이드는 아마 6평 지나고 나서 올라올 거예요. 알겠죠? 근데 좀 지칠 시즌이 되기는 했어요. 점점 슬슬 더워질 거고 더워지다 보면 많이 지치게 될 건데 왜냐면은 이제 절반 정도 선을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반 정도 왔을 때가 제일 많이 지쳐요. 왜냐면 눈에 잘 안 보이거든. 알아요. 금방 지치고요. 6평 시험지 딱 봤을 때 6평 성적 보고 또 되게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와 이게 맞나 이렇게 싶을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지금까지 뭐 해왔던 게 아깝다 이런 거 말고요. 그 인생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봐야 한 10년 더 살았겠지 뭐 그죠? 11년, 12년 좀 더 살지 않았을까요? 그죠? 20살인 친구들은 제가 한 12살 정도 많으니까 그 10년 정도 더 지나와 보고 나서 느낀 건데 그 수능 시험 공부만큼 치열하게 그러니까 이거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뭔 말이냐면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신경 써야 될 게 많아. 이거에만 몰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도 뭐 강의에만 몰두하고 싶죠.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또 나 집에 물 새고 좀 난리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수험생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게 보장이 좀 되잖아요.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어쨌든 환경이 좀 만들어지잖아. 그때 열심히 해봐. 그때 열심히 하면은 그 경험이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진짜로. 그래서 지치는 거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그 얘기는 해드릴 거예요. 슬럼프 얘기는 해드릴 건데요. 슬럼프 와요. 쌤 슬럼프가 왔어요를 얘기하는 애들이 좀 많은데 요 시즌 되면은 미리 말할게.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얘들아 슬럼프는 네가 왔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선생님 저 슬럼프예요. 너 슬럼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쟨 슬럼프야. 근데 지는 몰라. 혹은 지도 알아. 근데 말을 못 하겠어. 해야 되니까. 보통 그런 슬럼프. 공부가 안 돼요. 공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을 때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내가 평생 만난 애 중에서 공부 제일 좋아하는 애는 내 후배 중에 하나 있어요. 걔밖에 없어. 공부 원래 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누가 있어? 얼마나 있어? 슬럼프가 와요. 그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오면 느끼면 돼요.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하긴 했나 보다. 이렇게 느끼면 돼요. 알죠? 진짜 충분히 시간 들여가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수능까지 설렁설렁 갈 수는 없잖아. 아깝잖아, 1년이. 그죠?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한번 열심히 달려봐요. 그 경험이 나중에 도움 많이 되니까. 알겠죠? 지쳐도 된다는 뜻이에요. 지쳐도 돼요. 그리고 지쳤을 때 털어낼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지지 시즌이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거 해보시고 6평 맞이하시고 그 다음 얘기합시다. 알겠죠? 힘들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한 마음에 이래저래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잘 좀 정리해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이유는 남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알겠지? 좋아요. 6편까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은 뭐 별건 없을 거라서 제가 나중에 중간중간에 뭐 아마 5월 학평 지나고 나서 또 뭐 얘기 해드릴 거고 뭐 해드릴 거고 슬럼프 얘기도 해드릴 거고 할 거니까 보시면 돼요. 아마 가이드에 올라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저희는 뭐 다음 가이드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열심히 하시고 6평들 잘 보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